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은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오전 부산역 대합실. 각종 선물 세트와 짐가방을 가득 든 시민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 발길을 재촉합니다. 비교적 이른 시간이지만 가족들 마중을 나온 시민들과 열차 시간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한데 섞여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 반려동물까지 동행해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서로를 정신없이 챙기면서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핀 모습입니다. 연제구에 사는 71살 송나구 씨입니다. 손자, 손녀 만나는 즐거운 일이지. 생선 사고, 손자가 잘 먹는 소고기 사고, 지난번에 부산 내려왔을 때 사준 고기가 있거든. 잘 먹었다고. 그걸 사가지고. 청주에 사는 66살 홍순호 씨는 일찍부터 손주들 마중을 나왔습니다. 손주 보기 아주 기쁜 걸 테고,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진짜가 어린이집 다니니까, 어린이 알 나이가 됐으니까, 되게 또 많이는 못 줘도. 비슷한 시각 부전시장 등 부산 지역 주요 전통시장에도 성수품 장만에 나선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본격적인 설 연휴를 앞두고 부산을 오가는 주요 도로에도 통행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는 설 연휴 기간 부산을 오가는 교통량은 하루 평균 89만 2천 대에 달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지난달 부산항 화물선에서 발견된 330만 명분의 코카인에서 남미 마약 조직이 사용하는 문양이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일명 기생충이라고 불리는 신종수법의 마약 밀수 사건이라고 판단해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부산 신항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100kg 상당 시가 3,500억 원에 해당하는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마약 안팎에서 발견한 건 돌고래나 십자가 등 특정 모양의 표식. 이는 다름 아닌 남미 마약 조직의 문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해해양지방경찰청 관계자입니다. 마약에는 돌고래 문양, 십자가 문양, 절, 만자 문양 이렇게 세 가지 문양이 있었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 저런 각인된 문양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조사의 퀄리티를 나타내기 위해서 문양을 나타내는. 해경은 국제 마약 조직이 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브라질에서 선박 밑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선박의 가장 밑, 해수가 들어오는 공간인 시체스트에서 발견됐는데 선박 내부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외부에서 접근해 마약을 숨길 수 있다는 게 해경 설명입니다. 이는 일명 기생충 수법으로 최근 국제적으로 마약 밀매에 사용되는 신종 밀수 방법이라고 해경은 덧붙였습니다. 남해해경은 마약과 포장지에서 지문과 DNA, 위치 추적 장치 등도 확보했습니다. 검출된 DNA가 한국인과 다르다는 점을 바탕으로 외국인이 마약을 은닉해 제3국으로 보내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 유통 경로와 출처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중국에서 1억 6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60대 중국인 A씨 등 외국인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1억 6천만 원 상당의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을 건네받아 판매책에게 전달하거나 판매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해운대구 카지노에서 거래된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위조품이라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으며 관련 피해나 추가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오경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다음 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건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피습 사건의 진상규명과 전면 재수사를 위해 2월 임시국회 중 국회 정보위와 정무위, 행안위를 개최해달라고 원내 지도부에 요청키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회식비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6일 윤 대통령은 2030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고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부산시당이 출범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창당대회에서는 김은숙 전 부산 중구청장이 참석 당원들의 만장일치로 초대 부산시당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국민의 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부산 등 6개 지역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있으며 오는 15일 서울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B&K 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오늘 오전 시청에서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모두 1,8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1년간 연 최대 2%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부산시는 설 연휴 기간 시와 각 구군 보건소에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실은 시민들에게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안내하고 재난 상황에 따른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연휴 기간 지역 내 37개 응급의료기관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정상 운영합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부산 자갈치 아지매 시장을 짓는 과정에서 건물 면적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도 대책 수립을 하지 않았다는 부산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은 오늘과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8.4도, 습도는 49%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